예, 이제는 이제 실무적인, 이제 실질적인 게임을 하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기서 지금 일단 자동차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스프라이트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나의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실행을 해보면 도로가 양쪽 차선으로 있고요. 차가 제가 키보드를 클릭할 때마다 화살표를 이동할 때마다 차가 앞뒤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삑 하고 울리는 거죠. 차선 넘어갔어. 뭐 이렇게 하면 차선 밖으로 나갔어. 뒤로 딱 하면 아웃. 뭐 앞으로 가면 뭐 가다가 더 이상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들을 넣으면 되겠죠. 이벤트나 조건을 넣으면 되겠죠. 아무튼 저는 일단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을 구현할 때 이제 스프라이트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라는 기법으로 다시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때 빨간색 사각형은 이제 자동차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 자동차예요 라고 한 거고요. 이 자동차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배경과는 다르게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로 정의해서 자동차의 속성, 자동차의 크기, 자동차의 이동, 이런 것들을 정의하려고 클래스 car.py에 클래스 car을 하나 선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임을 돌려줘야 되는 메인 프로그램인 pygame underbar cargame.py를 또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car.py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car.py는요, 말 그대로 자동차 자체를 정의한 클래스입니다. OOP에서 보면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에 속해 있는 생성자, 메서드, 어떤 필드 변수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필드 변수들은 지금 셀프인 거 보니까 클래스 자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라는 얘기예요. 파이썬은 뭐 굳이 정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대입하는 시점에 정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car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잖아. car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넘겨받는 걸 스프라이트라는 객체로 넘겨받을 거야. 그러니까 car라는 객체 자체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스프라이트 정보를 넘겨받아서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바 init 언더바 이 부분은 생성자라고 불리거든요. 실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car라는 클래스를 생성하는 순간 이 init 부분이 돌아다니는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넘어가서 car를 생성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 있네요. 29번째 라인에서 보면 pygame underbar cargame이라는 파일에 29번째 라인에 보면 car라는 걸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car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색상 넘겼어, 위치값 넘겼어 가 된 거죠. 그러면 car 클래스에 딱 넘어왔을 때 보니까 생성자 컬러 넘겼어, 위치값 width와 height 넘겼어. width와 height, 네, 그렇게 넘겼어.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생성자인 이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함수라고 부르면 안 되죠. 생성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5번째 라인에 언더바 이닛이 또 불러지는데 슈퍼죠. 즉 이거는 슈퍼 생성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 말고 원래 최상위 있잖아. 최상위 누구예요? 넘겨받은 거 스프라이트잖아요. 스프라이트 쪽 생성자를 같이 넘길 거야. 나 만들잖아. 자동차 만들잖아. 그러면 스프라이트 객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건데 그 이미지는 서피스 정보, 이거는 width와 height로 넘겨받은 파라미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서피스 표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미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흰색으로 칠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set color key, 그것도 흰색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자, 흰색이 있다고 했잖아요. 흰색이 어디 있죠? 자동차는 빨간색인데. 자, 이미지의 P를 흰색으로 하고요. 이미지의 set 컬러를 흰색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set the background color and set it be transparent. 즉,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칠할 거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표면 하나를 width와 height으로 넘겨받은 만큼을 만듭니다. 거기를 흰색으로 칠하고요. 그거에 투명화되는 키를 흰색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0부터 width와 height까지인 거 보니까 0부터 width와 height까지인 거 보니까 어떤 사각형을 그리려는지 한번 각주로 맞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 그리는 거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사각형 그리는 거 안 하겠다. 자동차가 없어졌네요. 그쵸? 자동차가 없어졌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각형은 자동차를 그리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지금 카 클래스예요. 카 클래스의 배경을 일단 흰색으로 칠하고 사각형 박스를 하나 그린 겁니다. 그리고 컬러 값은 뭘로 했어요? 카를 생성할 때 여기서 레드로 생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드 값 넘겨받아서 여기 컬러 있잖아요. 넘겨받아서 박스를 이 컬러, 즉 레드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패치 더 렉탱글 오브젝트라고 했죠. 렉탱글 오브젝트, 즉 사각형 객체를 패치,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려서 이미지의 dimensions, 차원을 갖는 어떤 정보로 바꾼 겁니다. 자, 말은 긴데요. 그냥 초기화하고 카 클래스 생성했다. 끝. 근데 누구 계열이야? 스프라이트 계열이야. 끝. 여기까지가 카 클래스의 생성자 부분의 설명입니다. 야, 기능은 뭐야? 자동차 그렸지 뭘. 왜? 자, 그리고는 자동차, 자, 이제 요거 이제 OOP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메인 게임 부분에서 자동차 위치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cat.rect x, cat.rect y 해가지고 200, 300에다가 처음 위치 정하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바꾸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지거든요. 지금도 얼핏 봐서는 상당히 복잡한 코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자동차가 1개야? 자동차가 10개면 10개를 다 여기서 다 정리할 거야? 뭐 X1부터 X10으로? 그러면 뭐 장애물은 뭐 J1부터 JX1부터 JX100만까지 갈 거야? 이거 비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하고 코드도 그렇게 짤 수 없다는 거죠. 복잡해서. 그래서 자동차의 움직임은 자동차에서 정하자 라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move right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move left는 자동차가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move up은 자동차가 위로 올라갔을 때, move down은 자동차가 후진, 뒤로 넘어갔을 때, 이럴 때마다 어떻게 left의 x값과 y값을 픽셀을 얼만큼씩 이동하겠다. 이게 된 거예요. 자, move right와 move left를 사용하는 쪽을 보니까 여기 있죠? move left 5픽셀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move right 5픽셀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move up 5픽셀만큼 위로 올리는 거고요. move down 5픽셀만큼 밑으로 내리는 거죠. 뭐 했을 때? 키가 클릭됐는데 그게 left일 경우에는 left로, 키가 클릭됐는데 그게 right일 경우에는 right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자체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자동차라는 객체와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생성자와 그리고 자동차가 해야 되는 어떤 액션들, 전진, 후진, 좌측, 우측 이 정보들을 다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100대를 생산해도 문제가 안 돼요. 무브 라이트는 100개의 자동차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무브 라이트만 하면 돼요. 제가 자동차 한 대를 플레이어 카라고 정의했으니까 그렇지, 플레이어 카 1부터 플레이어 카 100까지 놓고 점 무브 라이트 5 그러면 어떤 클래스에서든지 그냥 무브 라이트 5는 오른쪽으로 5칸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객체에서, 카라는 객체 클래스에서 제가 동작을 정의해 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앞에서 car.py를 통해서 카 클래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래, 카 클래스 만들었어. 그럼 이제 도로도 그려야 될 거고, 자동차 진짜로 부르기도 해야 될 거고, 그거 호출해서 그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스프라이트 보여준 다음에,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 메인 파일, 파이게임 언더바, cargame.py 파일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파이게임을 사용하는 건 변함이 없죠? 그리고 독특하게도 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from car import car라고 해서 하나의 파일을 읽어 드린 후에 카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남의 파일이고 남의 클래스니까 인지 못하니까 사용하겠다 해서 from car import car 해서 같은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경로 지정 안하고 곧바로 이렇게 불러서 정의했습니다. 자, 11번 라인은 마찬가지로 파이썬 게임 엔진, 파이 게임 엔진을 초기화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RGB 값별로 색상표를 튜플로 정의했습니다. 스크린 위스와 스크린 하이트는 400, 500짜리로 어떤 창 크기를 정의한 거고요. 그 창 크기에 입각해서 23번째 라인에서 어떤 실제 윈도우를 만든 겁니다.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목의 캡션에 카 레이싱이라고 지금 제가 달았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all 언더바 스프라이트 언더바 리스트라는 거는요, 파이게임에 스프라이트라는 객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룹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최초에 플레이어 카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데 생성장에는 빨간색 자동차를 만들 건데 20, 40, 30의 크기로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그거의 초기값 위치는 200, 300 지점이야. 좋습니다. 확 표시가 나게 퍼플 한번 써볼까요? 퍼플 하나 복사해서요, 자동차 한 대 더 만듭니다. 퍼플을 넣어볼게요. 얘는 좀 자동차가 날씬해서요 20, 10으로 하겠습니다. 20, 10으로 하면 안되죠. 말을 바꿔서 뚱뚱하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 위치는 한 50씩 떼가지고요 250에 350으로.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죠. 자, 어때요? 지금 제가 같은 변수 이름을 써서 자동차가 한 대만 그려졌는데요, 뚱뚱한 차가 그려졌죠. 자, 얘를 원을 붙여서 원으로 만들고 그리는 걸 플레이어 카 1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두 대가 그려졌어요. 이동시켜보죠. 자, 이동하는 거는 하나만 됐잖아요. 이동하는 건 하나만 됐는데 그건 게임 로직 부분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지금 두 대의 자동차를 그리는 걸로 제가 잠시 개조를 했어요. 코드는 원래대로 돌릴 거예요. 자, 빨간색은 제가 이동하는 대로 잘 이동하면서 움직이는데
플레이어 카 1은 지금 제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상태고요. 플레이어 카 1은 지금 뚱뚱하게 짧게 옆으로 길게 돼 있고요. 플레이어 카는 빨간색 긴 자동차 모양으로 날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생성자를 통해서 빨간색 자동차와 퍼플 자동차를, 보라색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렇지만 같은 클래스인 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용해서 플레이어 카와 플레이어 카 1을 동시에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시작 위치는 200,300 지점과 250,350 지점에 차 두 대가 각각 생성돼서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는 add 함수를 써서 플레이어 카를 추가하고 플레이어 카 1을 추가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벤트에 대한 처리들도 각자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스프라이트 자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해서 임시로 그림만 한 장 더 추가한 거니까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객체의 리스트에 자동차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한테 더 추가해서 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스프라이트라는 작업을 하는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그룹에 add 함수를 써서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처리하도록, 같이 다시 그리도록, 이런 식으로 하도록 스프라이트 그룹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객체 하나 만들어서 그 그룹에 add 한 거죠. 그러면 그룹별로 제어가 되겠죠. 생각을 해보죠. 내 비행기는 멀쩡해야 되고, 제가 스페이스를 누르고 그게 명중할 때마다 적 비행기는 터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터지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과 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리기 위한 이벤트가 서로 다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룹도 보면 적 비행기의 그룹과 우리 아군 비행기의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룹별로 어떤 처리를 하거나 작업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라이트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죠. 또 배경과 오브젝트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 여기 있죠. 어드밴스드 스톱에 스프라이트가 있는데요. 스프라이트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프라이트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심플 베이스,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뭘 하기 위한? 비주얼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의 시각화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객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룹 있죠. 컨테이너 클래스, to hold unmanaged multiple sprite object. 다중의 스프라이트 객체를 관리하고 또 어떤 클래스를 잡아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룹화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뒤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스프라이트가 뭐를 하는 건지, 처리를 하는 건지 API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프라이트 하는데 대체 스프라이트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구글 페이지에서요. 스프라이트라고 쳐보시면 먹는 스프라이트와는 다르죠. 여기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거죠. 게임 객체의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래는 하드웨어적인 구현된 기능을 가리키는 단어였으나 오늘날에는 의미가 확장되어 일단 움직이면 그 비슷한 것들로 싸잡아 다 스프라이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2D 그래픽이 주류였던 시절에 타일맵과 함께 주력으로 사용되던 그래픽 표현 방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원리는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그림을 순서대로 빠른 시간 안에 이어주면 눈의 착시로 그것이 연속된 동작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저는 어릴 때 그런 장면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교과서가 있을 때, 책이 있을 때 책 여백 부분, 오른쪽 여백 부분에다가 그림을 계속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쭉 넘기면 그게 막 연속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것과 같은 작업. 즉 사람 눈을 속여서 마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배경 지우고 그림 그리고 약간 옮겨서 또 배경 지우고 그 위에 그림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를 스프라이트다. 즉 어떤 게임 객체들을 옮겨 그릴 때 쓰는 게 스프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룹 하나 만들어서 그룹에다 객체 하나 추가하고 그룹 단위로 제어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캐리어는 마찬가지로 while문을 위한 플래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FPS로 조절을 할 거라서 타이머 객체 클락 하나 생성했습니다. 자, 만약에 키다운을 했는데 그 키다운에 된 게 만약에 X야. 아니면 X 버튼을 눌렀어. 그럴 경우에 끝내라는 겁니다. 자, 위에 42번 라인과 43번 라인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예. 핏 눌렀을 때 끝내라. 그 다음에 44번부터 46번 사이에는요, X자가 눌리면 어떡할래요? X키. 제가 X키를 눌러볼게요. 끝나요. 자, 이 과정이 바로 여기. 이벤트를 get에다가 나 게임 끝낼래 에 대한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야. 즉 이 포문에 걸리지 않았어. 걸리지 않고 무사히 48번 라인 왔어. 그러면 지금 무슨 키 눌렸게? 라는 함수를 통해서 눌린 키 값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left일 경우에 move left 5, right일 경우에 move right 5, up일 경우에 move up 5, down일 경우에 move down 5 이렇게 하고 이게 다르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 위치 이동했어. 어쩌라고. 이동해서 고쳐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값만 옮겼어요. 카라는 객체에 위치값만 살짝 옮겼어요. 그럼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리는 작업을 업데이트 과정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는요, 이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의 흐름을 제어하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자, 스크린을 일단 채워요. 무슨 색으로요? 그린으로 채운대요. 그린으로 채운대요. 그리고는 렉트를 만드는데 하나는 그레이라는 걸로 만들고요. 하나는 라인을 그려서 화이트로 그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레이 렉트는 요 도로를 위한 사각형, 이거 전체를 의미하고요. 드로우 라인 흰색은 요 차선, 중앙선을 표시하기 위한 차선으로 그린 겁니다. 사이즈를 5로 줬기 때문에 굵기가 5로 나온 거고요. 사이즈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서 그린 거죠. 그리고는 all sprite list를 드로우 합니다. 그린대요. 어디다가 스크린에다 그린대요. 왜요? 위치가 옮겨질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릴 거잖아요. 옮겨진 위치에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라이트 그룹을 드로우한다 라는 함수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스크린을 플리핑 하는 거죠.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60fps로 그것을 다시 그리도록, fps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게 이동은 둘째 치더라도 움직임이 매끄럽게 됩니다. 만약에 낮으면 막 자동차가 끊어져서 따각따각 이렇게 끊어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렵다면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그거죠. 다시 들으면 돼요. 예, 다시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다음 실제 게임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